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오늘은 349번째로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먹물투사, 먹물여전사, 동야오총 기억나십니까? 예, 시진핑 포스터의 먹물투척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된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진 상황을 최근 근황까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2018년 7월 4일 날 일어났거든요. 상해에서 근무를 하던 동야오 총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2018년 7월 4일 오전 6시 40분경에 상해시의 루자추이구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공산당 정치 구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시진핑 포스터가 있습니다. 시진핑 포스터 앞에서 이제 중공몽과 그다음에 그 공산당을 선전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진핑 얼굴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진핑 폭정과 전제 정치를 반대한다. 이걸 외치면서 준비해온 먹물을 1인 황제 시대를 추구하고 있던 당시 최고의 지존이었던 시진핑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동야오총은요, 시진핑의 포스터에 먹물을 뿌리는 장면을 SNS에 당연히 올렸고,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봤죠. 예, 그러나 중공 당국에 의해서 곧 삭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엄청나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제가 볼 정도로 이미 많이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안에 의해서 즉시 동야오총은 바로 체포가 됐죠. 예. 자, 이렇게 돼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3번이나 감금되고 풀려나는 걸 반복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요, 동야오총의 부모들은 이혼까지 해야 했고요. 아버지는 특히 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밝히는 등 이러다가 결국은 아버지도 감옥에 가버렸습니다. 딸은 정신병원에 갇히고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은 딸과의 모든 접촉을 부녀 간에 완전히 공안으로부터 단절을 당했습니다. 부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도 없게 됐죠. 정신병원에 있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동야오총은 이제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딸을 지지했던 아버지가 동젠비아오라고 하는데요. 동젠비아오 이 사람은 감옥에서 결국은 2022년 9월 23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뒤에 가족들이 시체를 확인할 때 시체에 많은 상처가 있음이 발견이 됐는데요. 당연히 가족들은 부검록을 하죠. 그런데 공산당은 그냥 갑자기 죽었다 해서 동젠바오를 급사로 그냥 하고 병명도 알려주지도 않고 사인도 밝혀주지도 않고 그냥 화장 처리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죠. 자, 2018년 7월달 당시 시진핑 우상화에 대놓고 반기를 들었던 일반인 직장인이었던 동야오총의 시진핑 숭배 포스터 선전물 먹물투척 사건으로 시진핑 우상화 작업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질 정도로 이 사건은 사실 당시에도 대단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3월 양회에서 시진핑이 헌법 개헌을 통과시켰고 3기에는 그러니까 2023년이죠. 3월 달에는 이제 황제 반열에 당연히 오를 수 있게 되는 그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진핑 1인 우상화 작업을 막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3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7월 초니까 불과 3개월여 만에 뜻하지 않은 저항을 맞이하게 된 거죠. 게다가 동야오총이 누굽니까? 그냥 일반인이라니까요. 일반 직장인인데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죠. 이제 데미지가 큰 거지. 자, 동야오총은 다시 최근에 올라온 7월 8일 날 제가 입수를 했는데 SNS에 올린 영상에서 고향인 호남성의 주주시가 원래 고향이거든요. 주주시에서 두 번째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가 이제 풀려난 뒤에는
오히려 공산당은 주주시 정부가 자기를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시 정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신을 매일 출근시켜서 감시하려는 목적이었지 실제로 시정부에 출근해서 왕따를 당하며 각종 직무를 담당하는 잡무를 담당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근거리에 놓고 감시하는 거죠. 말이 공무원 이지 공무원도 아닌 거지 이제 시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뭐 정식이 아니겠죠, 그죠? 자, 동해어층은 중공의 공안 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았고 친구 관계도 다 끊어졌고 누구와 무슨 말을 했는지 항상 중국 공안 당국에 보고를 해야 했고 주변에서도 동해어층과 접촉을 하면 또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동해어층과 접촉을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뭐 완전히 감시까지 당하면서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 고문이라고 새로운 뭐 명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참담했던 동해어층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다면서 할 말을 한 뒤에 다시 정신병원에 또 가더라도 이미 한 3번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평생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시 꼭 해야겠다며 최근에 다시 영상으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동해어층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자유, 이런 게 전혀 없고, 전혀 어떤 자유도 없고, 항상 모든 걸 다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겠다는 거죠. 미치겠죠? 안 그렇습니까? 24시간 감시를 당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이러다 다시 저항해서 할 소리 하고 죽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또 감금되겠지. 그렇지만, 더 이상 이렇게 감시만 당하고,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지는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으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할 말을 하고 후회하지 않겠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고 무슨 법을 어겼고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고 그 내용을 또 올렸습니다. 저까지 이제 그걸 입수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동해어청이 이제 2018년 7월 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4번째 정신병원 감금 상태가 되겠죠, 이제? 또 정신병원에 또 데려갔겠죠? 아니면 어쩌면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제가 늘 지난 한 6년 가까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에서는요,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일반 인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모하지만 개인의 힘으로도 공산당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차에다 붙이거나 등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바로 잡히죠. 이렇게 결국 무모하지만 이들은 참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 중에 극소수이지만 사람들은 또 이들을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 계속해서 모이고 쌓이고 기억되면서 중국에서는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백지 시위가 삽시간에 불길처럼 중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은 미력하지만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시진핑에 대한 분노라든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분노가 중국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해어청의 영상을 제가 입수한 게 7월 8일이라고 그랬죠. 좀 전에 이 방송 지금 녹화를 하면서 다시 링크를 눌러보니까 이미 검색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하고 삭제를 한 거죠. 그러나 이미 제가 알 정도로, 그죠? 제가 알 정도로 이 정도면 순식간에 이미 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끝까지 저항하면 결국 불의와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여론이 형성될 거고요. 그래서 거짓과 가식의 두 얼굴, 숨겨진 범죄자들의 흉악하고 간교한 면들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를 지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거짓에 맞서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5호선 아시죠? 예, 5호선 광화문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집회를 합니다. 이쪽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부정선거아웃과 CCP의 아웃을 외치는 자유를 향한 집회에서 저는 매주 금요일날 사회를 보고 연설을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께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